2019년도 PB에서 전시했던 전시 제목이 요란한 밤이었고, 그때는 그 어두운 대 6시간의 그 밤과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느지막한 시간대에 그 제가 어떤 순간적으로 발견된 우연한 어떤 조명이나 아니면 불이나 이런 어, 상황들을 목격을 하거나 제가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던 반면에 2020년도 쯤 해서 이제 뭔가 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그때는 그렇게 좀 인지를 되게 진지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때쯤부터 초반부터 이제 우리는 뭔가 이제 일상의 변화들을 많이 겪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주변의 풍경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게 되고, 최대한 내가 보고 있는 풍경들 중에서 그 어떤 나름의 적절한 밝음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장소들, 그런 곳을 좀 보고 싶었고, 그런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저한테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밝음의 정도라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2020년도 초반부터 해서 그런 어떤 밝음이 어떤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빈 공간들, 그리고 또 삼청동이나 이런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골목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운동장의 그 주변에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전 작업과 지금 작업의 방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처음부터 뭔가 시작점이라든가 어떤 소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적인 부분에서 어떤 재료를 구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았고, 이전에 그 다뤄보지 않았던 유화 작업이라는 것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소재로 잡았던 것이 영화의 어떤 장면 속에 있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미장센이라든가 그 화면의 일부를 가져오는 작업이었거든요. 이번 전시 과정에서 이런 영화적인 미장센의 화면을 캔버스로 옮길 때 느껴지는 이제 그 화면 속에 드러나는 질감들 같은 거, 이제 필터링 돼서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장면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질감을 구현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유화 작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제가 그 아크릴 작업을 하는 그 기본적인 방식은 일종의 글레이징 방식으로서 이제 화면에 이제 그 물감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축적해 나가면서 쌓아서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료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붓터치에서 오는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중화되는 경향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화면 위에 구축하는 일종의 레이어고, 그리고 또 그 심도를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물감을 쌓아 올린다면, 아크릴과는 달리 유화는 베이스에 화면을 채워나가면서 이 일종의 블러 기법으로 붓을 계속 쓸어내면서 화면을 뭉개고, 그리고 그 뭉개진 화면 속에서 조금 더 드러내야 되는 어떤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경계들은 약간의 더 터치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질감을 부여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 붓을 훨씬 더 거친 붓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흑백 영화의 미장센의 화면을 캔버스로 옮겨 나갈 때 제가 일종의 의도하는, 추구하는 그런 질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그 유화에서는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그런 질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번 전시에서 정구는 2019년도 때부터 그 을지로나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개인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작은 노동의 공간이나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구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저는 그 전구들한테 관심이 좀 많았던 이유가 이전에 그
풍경이 어떤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그려진 그 방식에서부터 조금, 풍경이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레이어를 통해서 골절되거나 왜곡된 풍경으로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조금씩 더 관심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구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그 원형의 형태, 그리고 또 그 외곽의 이제 그 유리막을 통해서 그 한 공간의 사방의 풍경을 한 공간에 이제 그 리플렉션 하는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전구를 그리게 됐던 것도 2019년 말 2020년 그때부터 어떤 장소의 무거운 일상이라던가 이런 하루를 함축하고 있는 그 장소의 풍경을 함축하고 있는 오브제로서의 전구를 좀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벨라타르의 토리노의 말이라는 영화를 접하게 됐고, 그 감독의 의도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뭔가 의식주에 관련된 되게 아주 인간의 그 삶의 가장 단순한 영역? 그런 지점들을 다루는 영화라서 이번에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미장센을 따오게 됐는데, 그런 되게 느슨하고 느리고 무거운 장면 사이사이에서 지나가는 의식주와 관련된 오브제들, 그 장면 속의 오브제들을 저 멀리 있는 오브제를 이제 땡겨와서 그걸 이제 화면에 옮기게 된 거죠. 사실 그 공간의 변형을 시작한 전시는 2016년도 막이라는 전시였는데, 그때 당시에 전시에서 중요했던 거는 그 풍경의 레이어고, 풍경 속에 캔버스가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의 더 캔버스를 하나의 레이어로 보기 시작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그 300호 정도 되는 그림을 뒤에 그 벽면에서 떨어뜨려서 그 뒤에다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뒤에 그러니까 캔버스 너머에 또 다른 캔버스 화면이 생기고 장면들이 겹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겹쳐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2019년도 PB 갤러리에서 개인전은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 연출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던 그 공사장 방진포, 그 공사장 막을 굉장히 큰 그림으로 그리게 됐는데, 그 그림이 그 갤러리 동선에서 뭔가 좀 일종의 방해를 줄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동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구의 표면, 그리고 판타스마고리아 주마등이라는 그 원형의 형태, 그런 것들이 원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가벽을 이렇게 정교하게 치고 모서리를 없앴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모서리를 갖다가 원형으로 만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도 동시에 원형의 느낌처럼 계속 돌고 도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노력을 했죠.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지점에서 그 동선이 자연스럽게 뭔가 꺾임이 없이 연결되는 이런 원형의 방식은 이 공간과 저 안쪽에 있는 공간 두 군데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요즘에 그 수집하고 있는 장면들이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그 여가를 즐기고 있는 장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종의 그 개인이 오롯하게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누리고 있는 장소, 그런 곳에서 그 보여지는 인물들이 같이 포함된 풍경들을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10여 년 넘게 풍경 속에 인물이 전혀 없다가 요즘에 마음을 먹고 이제 인물을 좀 그려보기 시작했는데, 그 인물이라기보다는 인물이 들어간 풍경인 거죠. 그 풍경의 서사에 인물을 좀 더 넣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사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바닷가라든가 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고 짧은 여정으로서 누리는 일종의 사색의 공간이나 아니면은 개인의 여가의 공간 속에서 그 풍경과 관련된 그 사람의 장면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느껴지는 뭐랄까 각자의 나름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뉘앙스가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